일단 저는 지금 제 지인이나 친한 사람이 외식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조금 말릴 것 같아요. 왜냐면 2025년에는 이 세 가지 조건 없이 수익을 보기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외식업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수입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금리도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인건비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20년간 외식업을 했고 지금도 전국에 약 1000개 배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밥, 냉면, 중식, 고깃집 등 저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한 20년을 해오다 보니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어떤 아이템들이 살아남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제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수익을 내기 위한 아이템 조건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성비 있는 아이템입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지갑이 얇을 때는 결국 큰 비용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알다시피 대기업에서조차도 희망퇴직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제 친구들도 회사 다니는 애들이 지금 희망퇴직에 대한 압박 아닌 압박을 받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꾸준히 돈을 벌고 있던 시대와 희망퇴직하고 목돈 받은 걸 이제 계속 지출을 쓰는 거하고는 아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결국 뭐냐? 저는 외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갑이 얇아진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면 앞으로는 가성비가 있는 아이템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단가가 굉장히 낮은 메뉴들이 되겠죠. 올해도 제 개인적 생각인데 고기 많이 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륜진사나 고기사롱이나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아마 고객들이 원하는 매장들 아마 그런 매장일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오마주해서 내가 적은 비용을 들일 수 있고 가성비 있는 아이템을 한다는 게 아마 되게 생산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템들을 주로 어디서 찾냐면 일본에서 많이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지속적인 저성장이잖아요. 계속 가성비였거든요. 매장이 작은 아이템에 다찌 문화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저성장이었는데도 잘 됐던 아이템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프랜차이즈를 보면 돼요. 프랜차이즈를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메뉴가 있는데 규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시노야나 마츠야나 스키야 이 3개 보면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래 잘 되고 있습니다. 단가는 한 3,500원 정도 하는데 지난주에 갔을 때도 들렸었는데 정말 잘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인건비가 되게 조금 들어가요. 2명이서 그 큰 매장을 다 커버를 치고 있습니다. 주방 1명, 홀에서 세팅해준 사람 1명, 아니면 후지소바라고 해서 보통 이제 서서 먹는 아주 작은 매장인데 거기서 간단하게 따뜻한 소바나 냉소바를 먹는데 아주 쌉니다. 가격은요. 근데 두 개 다 장점은 있어요. 기본이 싼 거죠. 토핑을 얹으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주문하고 1, 2분 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매장 회전이 엄청나게 또 빨라요. 인건비 조금 들어가고 음식 굉장히 빨리 나오고 그리고 먹는 속도가 빨라서 회전이 빠르고 박리담회가 가능한 형태 플러스 토핑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객단가도 확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화 돼 있습니다. 하나 또 있네요. 최고의 아이템이라 생각했던 매장인데 교자노 오쇼라는 브랜드인데 한국 사람은 잘 몰라요. 정말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몽콕을 이걸 오마주 했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새우칠리, 탕수육 한국에서 먹으면 기본 10,000원 이상이잖아요. 여기서는 3,200원입니다. 대신 양은 굉장히 줄여가지고 다양하게 요리들을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일본에서 최고의 아이템이라 생각하는 게 셋 다 장점은 굉장히 음식이 빠르고 가격이 파격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런 형태를 잘 찾는다면 분명히 좋은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없으면 가장 싼 걸 배부를 수 있게 먹는 메뉴를 주는 거고요. 거기에 내가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면 다양한 토핑을 추가시켜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이제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결국은 이거 역시도 일본을 많이 오마주를 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서요. 저희가 너무나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어떻게 이 상황을 외식업을 벗어내냐에 따라서 저도 이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본 얘기만 한다 해서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점점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제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 매장을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모이데 요코초라는 신주쿠에 있는 닭꼬치 거리를 한번 검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통 1명에서 2명이서 운영하는 매장인데요. 이 닭꼬치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 개로 시작할 때는 되게 낮지만 접근성이 되게 편해요. 간단하게 닭꼬치와 맥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객단가가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닭꼬치나 다찌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면 내가 케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다찌로 성공하는 데들이 쌀국수 매장으로 따진다고 하면 미분당 같은 경우가 잘 되고 있거든요. 미분당 가시면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미리 준비만 해놓으면 쌀국수는 금방 나와요. 면 데치는데 5초면 데치거든요. 육수는 다 끓여놓고 있고요. 토핑만 올리면 되잖아요. 먹는 것도 회전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반찬 같은 경우도 한식처럼 다양하게 줄 필요 없잖아요. 매장을 오픈하면서 뭐 매장 관리, 고객 관리, 인력 관리, 뭐 마케팅도 하고 다양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하지 않은 매장을 최근에 찾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푸드코트였어요. 푸드코트
푸드코트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 강남이나 광화문이나 그런 데들은 참 괜찮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투자비가 작게 들어가요. 매장 주방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배달도 가능해요. 세 번째로 인력이 조금 들어가요. 네 번째로는 직장인들은 밥 먹으러 무조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점심 장사만 정말 반짝 잘 해도 수익은 나온다는 거죠. 다만 큰 돈은 벌 수는 없습니다. 저녁에도 잘 안 돼요, 장사가요. 그리고 주말에 잘 안 돼요. 근데 점심에만 정말 내가 열심히 잘해서 그 짧은 시간에 최대 효율만 낸다 하면 내 인건비 플러스하고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다치 형태의 매장이나 아니면 푸드코트 형태를 잘 찾는다 하면 내 인건비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투자비는 작게 투자하면서요. 첫 번째로는 가성비 있는 아이템으로 무한리필집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는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건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다, 정말 크게 하고 싶다, 거기에 권리금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면 정말 좋은 자리 크게 내서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저자본 창업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땐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실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 욕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자신 있는 분들은 이쪽 아이템을 보는 거죠. 근데 무한리필도 어떻게 보면 작게도 운영할 수는 있어요. 내가 작은 매장에 무한리필로 간다고 했을 때는 대신 이제 금액대가 달라지는 거죠. 단가는 좀 올릴 수밖에 없죠.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술이나 음료가 붙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중식 교자노쇼라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 대부분 보면 객단가가 높은 거는 술이에요. 보통 하이볼이나 맥주는 옆에 무조건 한 잔씩 먹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일본 문화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타코야끼 있잖아요. 긴타코 같은 경우는 서서 먹는 타코야끼예요. 타코야끼를 바로 즉석에서 구워주는데 요만한 라운드 테이블에 그냥 바깥에 사람들 서 있고 타코하고 생맥주하고 아주 간단하게 먹으면 사람들 얘기하고 먹고 가는 거거든요. 술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음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국밥이다. 국밥을 2개 시켰어요. 그럼 국밥을 더 먹고 싶어서 2개 시키진 않잖아요. 근데 술은 한 명 더 먹자 시킬 수 있어요. 술에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제조가 들어가나요? 병만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객단가 올려주는 거죠. 내 인건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객단가 올릴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짜야 합니다. 그래서 술과 음료가 붙는다면 굉장히 마진이 높아집니다. 대표님은 20년 정도 외식 사업을 네. 하셨고 벌써 24년 됐죠? 메달 브랜드 임사부는 4년 동안 지속했잖아요. 그래서 외식업의 변화를 이제 몸소 체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배달 매장 하면서 11개 정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한 번씩 반짝이는 아이템들이 있고 결국은 꾸준히 인기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요즘 인스타 SNS가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고 사람들 많이 쓰기 때문에 이슈됐을 때 나도 한 번씩은 경험을 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탕후루가 됐던 두바이 초콜릿이 됐던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거는 국밥, 냉면, 돈가스 그리고 짬뽕 순이에요. 결국은 뭐냐? 항상 스테디셀러 있잖아요. 늘 10년 전, 20년 전에 인기 있었던 메뉴. 이제는 걔가 모험하는 것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걸 먹는 것 같아요. 단일로 대박나는 것들은 전 절대 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따라하기 쉽잖아요. 카피도 쉽고요. 항상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늘 이제 상위권에 있는 그리고 빈도수가 높은 것들 있잖아요. 치킨, 족발, 짜장면, 국밥 이렇게 있는데 먹는 빈도수로 따졌을 때는 저는 국밥이 제일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게 나중에 했을 때 가장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해외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거든요. 저같이 진짜 이렇게 자주 나가고 정말 자주 먹고 자주 보는 사람들은 아이템 찾아온 거 되게 쉬워요.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렇습니다. 2025년에 이 브랜드가 잘 될 것 같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나요? 이런 브랜드는 좀 잘 가겠다 생각했던 거는 오뎅바들 괜찮겠다 생각했었어요. 매장 수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오뎅바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배달 쪽이나 이쪽으로 좀 될 만한 것들은 저당 쪽은 지금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저희도 저당 식품을 7월 달에 개발을 끝내놨어요. 고기류부터 시작해서 소스랑 다 이제 이거는 개발을 저희가 다 끝내놨습니다. 네. 끊임없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하시네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잡아놨죠. 오늘은 이렇게 2025년에 수익을 내기 위한 아이템 조건 3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가성비 아이템이고요. 두 번째가 1인 아이템이고요. 세 번째, 술이 붙는 아이템입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저성장과 저출산, 현황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수입자재가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 2025년도에 외식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기준 3가지를 염두에 주시고 하시면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장사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